자, 보자. 그리고 이제 봐라.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 저번 시간 알칼리 금속까지 했지. 그리고 여기 68페이지 원자 배치했냐 안 했냐? 여기 안 했어? 저번에 보호의 원자 모형까지 했다. 전자 껍질 있잖아. 여기 68페이지에 원자의 전자 배치 있지. 자, 보자. 이제 원자핵은 제가 어떻다 했어? 전자핵이요?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리고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겠지. 자, 봐라. 보호가 전자 배치를 갖다가 전자 배치에 대한 모형을 갖다가 확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냐? 원자핵 줄을 갖다가 전자가 돌고 있어.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못 움직여.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뭐가 있다? 궤도 껍질이 있어. 그 첫 번째 껍질은 뭐라고 했어 우리가? K 껍질. 그 주양자수가 1이고 2이고 3이고 4란 말이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란 말이야.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은 18개인데 몇 개 먼저 들어간다고? 8개. 그래갖고 우리가 옥텟 규칙이 288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보호의 원자 모형의 첫 번째가 이 껍질마다 전부 다 에너지가 틀려야 돼. 그래갖고 이 껍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무슨 말이냐? 이 껍질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띄엄띄엄 있어. 띄엄띄엄 있어. 즉 내가 말했지. 빗면에서 쇠구슬을 굴리지, 얘들아. 쇠구슬을 굴리면 쇠구슬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어디나 있을 수 있잖아, 빗면에. 얘가 굴러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적이야. 근데 이게 뭐로 돼 있어?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 계단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가 통 이렇게 튀지.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띄엄띄엄 있지. 띄엄띄엄 있지. 이 세로 면에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한 거야? 불연속적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 껍질, 에너지 주중에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잖아. 이렇게. 이거 K랑 L이랑 그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따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여기에 K 껍질, 이게 L 껍질. 이 사이에는 없어. 그리고 보호한테 그랬어. 야, 너 왜 K 껍질이라고 그랬어? A 껍질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보호가 뭐라 했냐면 더 발견될 줄 알았는데 발견이 안 됐대. 그래갖고 K 껍질부터 시작한대. 이해됐다? 됐어?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또 양자화돼 있대. 양자화가 양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이 에너지 껍질은 전부 다 에너지가 값이 정해져 있대. 얼마나? 이 애는 얼마나 정해져 있냐면 이게 껍질수야. n이 1, 2, 3, 4야. 근데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1몰당. 전자 1몰당. 이렇게 있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얼마니? 자, 첫 번째 껍질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0이야. 마이너스 1310이야. 어?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이 2의 제곱에 1310이야. 세 번째 껍질이 3의 제곱에 1310이야. 마이너스가 주네? 그럼 마이너스 줄어갖고 무한대로 가지. 0이 돼. 그럼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되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무슨 말이냐? 봐라. 얘들아. 야, 원자핵하고 전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세윤아, 뭐가 작용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야, 청력이야? 끌어당기는 힘이야, 밀어내는 힘이야? 그렇지.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을수록 이 인력이 세단 말이야. 갖고 내가 떼어내기가 힘들어. 즉 내가 일을 해줘야 돼. 이 걔한테 에너지를 줘야 돼. 떼어내려면. 그러면 멀리 떼어낼수록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상태라 그래? 우리가 바닥 상태라 그래. 자, 얘들아,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떤다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단 말이야. 다면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지. 그러면 야, 안정적이야. 얘가 지랄감가 안 왔더라. 그래갖고 안정이야.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얘보다는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불안정해져. 그래갖고 이것들을 전부 무슨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라고 한다. 불안정하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보자. 근데 그러면 세 번째 법칙은 뭐냐? 같은 궤도를 돌면 전자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출입이 없어. 얘가 이 첫 번째 궤도만 계속 돌고 있지. 에너지가 똑같아. 이 첫 번째 궤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에너지가 방출하고 흡수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에너지가 같으니까. 같은 데만 도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궤도로 가지. 이동하면 이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돼. 에너지 출입이 있다. 무슨 말이냐? 다민아 봐봐. 에너지가 낮은 궤도지. 에너지가 높은 궤도 가려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 돼. 아니지.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얘가 10줄이었어. 얘가 여기가 30줄이야. 10줄에 30줄이 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20줄만큼을? 그렇지. 흡수해야 돼. 에너지가 낮은 궤도에서 에너지가 높은 궤도로 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근데 에너지가 크면 얘들아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라.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준서야?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지.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리고 야,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 있으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러니까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근데 얘가 1에서 4로 가는 에너지나 4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나 어떻다? 크기는 같지. 근데 방출하냐 흡수하냐 차이지. 이해됐어?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원자력 위원회 막 나오지. 막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게 있지.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거의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원래는. 근데 내가 평면으로 그려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왔어. 68페이지에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는 전자 껍질은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다. 갖고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몇 번째 껍질까지 있어? 일곱 번째, 7주기까지 있단 말이야.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다. 그러면 보자. 그래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이 전자 껍질은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한다? 밑줄 그어.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 이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다 틀려. 그래서 이걸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이해됐지? 여기 있죠. 응? 이 전자 껍질이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 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려. 그 에너지 준위값이 다르단 말이야. 얼마로? 이거라고 했잖아. 여항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412. 첫 번째 껍질이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312.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이렇게 정해져 있다 했잖아, 선생님이. 근데 뭐 숫자 그냥 부호가 마이너스면 작아지는 거 아니 작아지는 거 아니 숫자. 많아? 마이너스가 줄잖아. 아 그러면 0에 가까이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면 커지는 거잖아. 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위는 원자에가 가까울수록 낮다 그랬지. 다른 말로 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진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낮아. 이해됐어? 세일이 오늘 딴 생각 많이 하는데? 자 보자. 그리고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 봐봐. 전자는 원자에가 가까운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워야 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워?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차면 세 번째 껍질로 가. 원래는 18개 채워야 되는데 먼저 8개 채우고 네 번째 껍질 가갖고 2개 채우고 다시 내려와갖고 10개 채워.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걸 무슨 규칙이라고 그래? 옥텟 규칙. 이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이다, 원자가. 이해됐어? 네. 이 규칙을 만족한 게 몇 쪽이에요? 18쪽. 비활성 기체지. 이해됐지? 그리고 각 껍질에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인데 몇 개 붙여 채운다고? 8개. 그럼 보자. 질소와 나트륨의 전자 배치 봐봐.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7번이지. 7번이지, 질소는.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얘 원래 원자번호 7번이고 양성자 7개 있고 전자 몇 개 있어? 7개 있다 있어. 자,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가 있어. 그러면 원자번호가 7번이면 양성자 7개 있고 원자 중성돼야 되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 7개. 근데 원래는 원자번호가 7번이면 담이나 질량수는 얼마나 있어? 원래는 홀수면 2n 플러스 1이라 있지. 근데 애외가 있다 있어. 애가 2n 플러스 1이 아니라 얘는 2n이야. 그러니까 질량수가 얼마야? 14야. 14. 얘는 14야. 원래는 15가 돼야 돼. 2 곱하기 7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얘만 애라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14라는 건 뭐냐면 질량수가 14다.
그러면 양성자수 7개니까 중성자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7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봐봐. 전자 7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워?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남아. 7개 중에서 2개 채우고 몇 개 남아? 5개 남자. 그러니까 얘는 몇 족이야? 15족이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이해됐어? 봐봐. 다민아, 얘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7번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 양성자 7개 있고 전자도 7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 아니, 총 들어갈 수 있는 건 8개지만 네. 얘는 7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나머지가 두 번째 껍질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야? 7개 중에 2개 버리면 첫 번째 껍질을 채우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원자 전자요.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 화학 반응의 제일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잖아.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화학적 원자과 전자 수가 같지. 그러면 같은 족이라고 해요. 갖고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5족이면 전부 다 원자과 전자 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15족이야. 그러니까 몇 개를 참여해 원자과 전자 수가 5개가. 그러니까 15족은 전부 다 5개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같은 족. 네가 말한 저번에 리튬, 나트륨, 칼륨 네. 이게 1족이잖아. 그러면 걔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족수가 원자과 전자 수가 있어. 1족이니까 1개. 2족은 몇 개? 2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니까 13족은 몇 개? 13족은 1의 자리야. 1의 자리. 3개지. 1의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14족은 몇 개? 4개. 그렇지.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근데 18족은 화학 반응에 옥텟 기출 만족해 버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가 8개가 아니야. 1개. 왜? 안적이니까 나는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러니까 화학 반응 안 해버려. 과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그냥 따로 오는 거야. 혼자서. 안정적이니까. 뭐? 주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음. 있잖아요. 3종, 3종, 5종 없어요. 아, 뭐냐면 2족부터 3족부터 12족은 좀 규칙성에서 어긋난 게 있어. 갖고 빼버린 거야. 갖고 1, 2 다음에 13으로 들어간 거야.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1족, 2족 다음에 3족이 아니라 13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1의 자리가 원자과 전자수고 족수야. 1족은 1족이고 원자과 전자수 하나고 2족은 2족이면서 뭐야?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면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조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몸무게가 틀리니까 질량수가 틀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같은 족들은 뭐야? 원자과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답이나 뭐라고?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고. 네. 근데 몸무게가 틀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그리고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니? 11번이지. 그러니까 자, 얘는 양성자 11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11개니까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8개. 어? 네. 그 다음 1개가 세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얘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 1개 있지. 네. 그럼 몇 쪽이야? 1쪽이란 말이야. 네. 1쪽이야. 어?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네가 말한 1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됩니다.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kop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지. 네. 그러니까 일쪽인 거야. 이해됐어 이제? 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여기서 중요하잖아. 69페이지 봐. 올라와봐. 엄청 중요하잖아. 선생님 말했잖아. 원자과 전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자과 전자수의 정의가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존재하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지. 그럼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똑같은지는 않고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쪽 길이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1족은 한 개, 전부 다. 첫 번째 껍질에 한 개든지, 두 번째 껍질에 한 개든지, 세 번째 껍질에 한 개든지, 네 번째 껍질에 한 개든지, 다섯 번째 껍질에 한 개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 그럼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이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뭐가 틀리다고?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가 틀려갖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같고요. 비슷하고. 그럼 뭐야? 그래가지고 자 원자과 전자는 밑줄거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그러면 이 원소의 이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의 자리하고 같다. 근데 누구는 제외한다? 18족은 제외한다. 18족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빵이야. 0이야. 세인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봐봐. 18족은 담이나 야 나머지 족들이 1족부터 17족까지는 족의 1의 자리하고 똑같아.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야. 근데 18족은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빵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자 보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으니까 1족이야.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4개고 몇 족이야? 14족이야. 그리고 마그네슘은 원자번호가 12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그러면 12족이 아니라 2족이야. 1, 2족이야. 1, 2족 다음에 막바로 13족으로 넘어가. 어? 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봐라. 자, 그리고 분명히 말한 거야. 헷갈리지만 옆에 나왔지. 18족의 원자과 전자수. 18족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으므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18족의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다. 그래서 얘가 더군다나 기체로 존재하지. 근데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일명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지. 활성화가 안 되는 기체다. 18족은. 이해됐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야?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돼. 근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이론자 분자라고 하지. 18족을.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너는 덥니? 안 추워? 추우면 따뜻하면 너무 졸려가지고. 기특한 거네. 자 봐라. 그 다음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난다. 원소는 왜 주기성이 나타날까? 주기성이라는 건 뭐야? 원소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점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주기성이야.
왜 주기성이 나타날까? 전자에서 주기적으로. 그렇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해? 전자수가 봐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날 거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도 주기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소에서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라. 자, 1주기에는 수소하고 이것까지 외워라는 거야.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외워라는 거야. 담이라. 네. 아르곤 18번까지 있지 거기에. 네. 얘가 18번이란 말이에요. 19번이 칼륨하고 칼슘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20번까지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칼륨하고 칼슘까지만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가지고 잡아라. 거기 보면 주기표를 보면 자, 일족들은 전부 다 뭐야? 같은 족 원소들은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 수와 같지. 그래갖고 1족은 원자가 전자수 하나야. 베릴륨, 마그네슘 2족은 원자가 전자수 몇 개? 2개. 동소는 몇 개? 13족인데 동소하고 알루미늄은 3개야. 그리고 3주기는 뭐가 같은 거야? 3주기는 뭐가 같은 거야?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은 거야. 3개. 3개잖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은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채우고 세 번째 껍질이 하나 있잖아. 그리고 마그네슘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2개 있잖아. 2족이니까. 그리고 알루미늄은 첫 번째, 두 번째 채우고 13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3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3개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수가 변해. 그러면서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넘겨. 하고 70페이지 한번 풀어봐. 70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는 그려오는 거는 숙제다. 그리는 거 숙제야. 70페이지 한번 풀어봐. 71페이지 숙제라고. 71페이지하고 여기 다 숙제야. 여기까지. 별로 없구나. 이거 그거 싫어요? 아니야. 벌써 9시 10분이야. 페이만 지금 끝나. 숙제 어디로? 78. 71쪽까지. 뭐라고? 혹시 뭐라고 이 새끼? 네? 와, 70이 좋은 숫자 아니야? 벌써 풀었어? 이 최저까지 했어? 오이고 기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여기 가야 되고 왜? 그 힘든. 아니 한번 읽고 그래.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아요? 아니지. 이제 봐봐. 네가 저번에 그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거야. 뭐냐면 자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 밑에다가는 이제 모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성자수를 썼다. 양성자수대로 뭘 매겨버려? 그 원자번호를 매겼어. 원자번호하고 따라서 양성자수는 같다는 말이야. 근데 원자는 중성이지.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위에는 뭘 가지고 뭘 쓰냐면 질량수를 썼어.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원자핵이 플러스로 돼.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배이고 중성자가 1839배입니다. 그러면 야 얘들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수는 전자 빼버리고 양성자, 중성자만 따지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자, 첫 번째네. 원자번호가 3번이 리튬이야.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표기해요, 선생님? 원자번호가 홀수지. 2n 플러스 1돼. 그러면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7은 아까처럼 얘 양성자수 3개지. 그럼 중성자수 몇 개지? 야 이씨 3 플러스 5가 7이야? 7이니까 3 플러스 4지. 양성자는 3개 있잖아. 3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양성자는 중성자가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원자번호 양성자 3개지.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곱줄에 몇 개 들어가? 2개. 그리고 나머지 곱줄에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어. 원자가 저쪽 안 하니까. 이해했지? 근데 원자번호가 짝수야. 그럼 얘는 양성자 8개고 원자번호 8개고 전자수도 8개야.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짝수면 2n만 해줍니다. 16이야. 얘가 16이란 건 8 플러스 8만 줘. 근데 애외는 있어. 준수야, 애외는 있어. 수소는 1, 3이 아니라 1, 1이야. 질소도 7, 15가 아니라 14야. 얘들만 얘기해. 이해됐어? 그럼 이제 하겠지. 봐봐.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틀렸지. 이제 알겠지.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어떻다? 그렇지. 뭐냐면 누가 같아? 전자수, 양성자수하고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럼 풀면 되지. 양성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그렇지. 이해됐지 이제. 이게 네가 이걸 안 그랬으니까 그게 헷갈린 거야. 오 추워. 다민이는 모르는 거 뭐 있어? 모르는 거. 풀어줄게 분명히. 제가 시켜요. 아야 좀 이따 말할까? 잡아라. 같이 봐. 자 1번에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이루어졌다? 전자. 그리고 원자핵은 또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그러니까 2번이 양성자지. 그리고 3번이 원자의 양성자 수는 전자 수하고 또 뭐하고 같아야 돼? 원자 번호. 그렇지. 원자 번호야. 이게 모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었지. 그래가지고 뭘 셌어? 양성자 수를 셌단 말이야. 갖고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겼어? 원자 번호를 매겼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하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원소 기호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 했지. A하고 B로 쓴다 했지. A는 뭐야? 원자 번호야 이게. 뭘로 매긴 거야? 양성자 수로. 그러면 원자 중성돼야 되니까 뭐하고 같아야 된다? 전자 수하고 같아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네.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g이고 중성자가 1839배야.
그러니까 원자핵이랑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지만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 다음 5번에 원자가 전자 최대 4번에 8개.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그 다음 5번이 원자가 전자, 6번이 원자가 전자, 7번이 전자 껍질수, 그리고 8번이 원자가 전자. 1번에 XX0이다. 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거지. 전자가 아니지. 그리고 2번에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거지. 플러스가 3개면 마이너스 수 3개야 돼. 원자 중성돼야 되니까. 지영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1번 X, 2번 X, 그리고 3번은 당연히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0X00 질문할 거. 0X00이야. 네? 0X00 이번에 그 최대로 채워진 분자수 8개라고 하시지 않았죠? 각 껍질에 최대로 채울 전자수는 8개가 안 맞아.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야. 모든 껍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틀린 거야.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야. 근데 8개 먼저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옥텟 규칙이 288이라 했지. 그 다음 3번에 어떻게 해야 돼? 13족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제 그러면 몇 개니 총? 아니 13번이니까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3개. 3개지. 여기 10개니까. 네. 13개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 8개 채우고 몇 개가 나와? 3개가 남시다. 이렇게 원자의 개수가 3개인 13족이 되는 거지. 알루미늄. 이해됐어? 네. 그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이거는 4번은 뭐냐?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지. 네. 그러니까 원자번호 6번인 탄소지. 네. 그러면 양성자는 6개고 전자수도 6개고 원자번호도 6개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몇 개야?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이지. 네. 그러니까 2개고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족수하고 똑같다겠지. 6개. 아니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수가 있잖아. 네.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두 번째 곱슬이요. 4개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쪽이야? 원자가 전자수 4개고 14쪽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족수야. 원자가 전자수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고. 이해됐지? 네. 당연하. 그래서 양성자수 6개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2개고 원자가 전자수는 4개고 그러니까 얘는 2주기 껍질이 2개고 원자가 전자수는 4개인 2주기 14족 원소지. 이해됐어? 한번 다시 해주시면. 뭐? 양성. 첫 번부터? 4번. 4번? 양성자수는 6개고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2개고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4개고 X는 따라서 2주기에 몇 쪽이야? 14쪽이야.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재영이는? 됐어요. 재영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네. 알았지? 네. 쪽팔려하지 말고 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놈이 쪽팔리는 놈이야. 맞아 그렇지. 자, 새끼야, 자, A는 양성자 8개 있지. 원자번호 8번인 산소야. 그러면 전자도 8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지. 그러면 얘는 2주기 16쪽이야.
산소는 그리고 야 P는 누구냐? 원자번호 9번이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있어? 네. 나머지 아니지. 9번이잖아. A. B.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주기 17쪽인 플로린이야. FF. 그럼 보자. A, B가 같은 값을 갖는 거 양성자수 틀리지. 원자번호 틀리니까. 네.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도 6개하고 7개지. 틀리지.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로 같지. 디귿 맞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 수는 공통적으로 몇 개야? 2개죠.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다. 이해됐지? 넘겨봐. 그리고 75페이지까지 숙제다. 네. 자, 이해됐지 얘들아? 뭐 조기 보고 주기가 보고 그런 거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1족하고 2족 있고 그 다음 3족부터 12족 빼버렸다. 13족부터 넘어간다.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는데 세로는 족이야. 야, 같은 족에 같은 족끼리 화학성 성질이 비슷한데 왜?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가 같단 말이야. 이 원자가 전자수는 족에서 1의 자리가 원자가 전자수야.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은 6개야. 17족 7개야. 근데 담이랑 18족은 원자가 전자수 몇 개? 그렇지. 모두 이제 절반 먹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같은 족끼리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이제 그 질량수가 틀려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해됐어? 됐죠? 넘기고 76페이지부터 할까요? 이제 좀만 쉬어. 응? 되죠?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딱 맞춰서 들어오네? 재영이만? 자 이제 보자. 이제 화학결합이 있어요. 이제 모든 물질들은 이제 포도원소 물질로 존재하지만 2개 이상이 결합해갖고 화합물로도 존재해. 화합물들은 전부 다 화학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근데 이 화학결합이 뭐가 있냐? 3종류가 있다. 화학결합은 이게 있어.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준수랑 다리 그거는 그거 혼내면 안 돼요. 준수랑 다리 그거 혼내면 안 돼요. 안 되냐고? 네. 혼내야지. 화학결합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해갖고 2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갖고 이제 만드는 화합물을 만들 때 하는 결합이야. 첫 번째 무슨 결합이 있냐?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은 뭐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공유해서 혼자서는 옥텟 규칙을 못 만족해. 근데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즉, 왜 공유결합을 하냐? 옥텟 규칙을. 얘들은 뭐 하려고 안 올라와? 아니 올라가는데 저기 밖에 있어요. 아씨, 미친놈들. 야! 왜 이렇게 누워, 이씨. 한번 봐봐. 수소라든지 질소, 뭐 산소, 그리고 H2O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이 등은 다 비금속은 뭐가 있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플로린, 염소가 있어. 이것들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그러면서 혼자서는 옥텟 기축 못 만족해. 근데 같이 전자 공유하면서 옥텟 기축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결합이냐? 화학 결합에 이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이 있는데 야 하나 줘.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줘 빨리. 하나 줘. 고마워. 너 먹어. 단 거 싫어해. 자, 이온 결합은 금속들은 옥텟 기축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 기축 만족으로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즉 봐라.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줘볼래. 그러면 지는 양이온이 되고 중성원자에서 양이온이 되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근데 비금속은 중성원자에서 전자 마이너스를 얻어.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봐봐. 전자를 잃고 주면서 뭘 만족하려고 해요? 옥텟 기축이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전기력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뭘 만족하는 거야? 옥텟 기축이 만족해. 양이온이 됐다는 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다는 건 옥텟 기축이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지. 비금속이 얘도 전자를 얻어가지고 옥텟 기축을 만족하는 거야.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야? 옥텟 기축. 뭐 있어? 봐봐. NaCl 염화나트륨. 얘 원래 중성원자에서 전자 하나 잃고 일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어갖고 일가 음이온이 돼. 그러면 둘 다 옥텟 기축 만족이야.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이 작용해. 인력이. 갖고 단단하게 결합하고. 그리고 염화칼슘. 우리 있잖아. 물 먹는 하마가 이성분이야. 염화칼슘이야. 그리고 이게 겨울에 제설제지. 눈을 얼지 말라고 뿌려버리는 거야. 눈 녹여버려. 그리고 얼음이 안 하는. 빙판이 안 돼. 제설제야. 응?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를 뿌리지. 그러면 얘가 열을 방출해. 갖고 눈을 녹여. 근데 원래는 0도에서 얼어야 되지. 근데 얘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바닷물 같이 0도에서 안 얼어. 그러니까 빙판이 안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전자 두 개를 내놔. 그리고 지는 이가 양이온이 돼. 그리고 이 염소들한테 하나씩 줘. 그러면 염소들은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적인적 인력에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라. 여기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금속 결합도 있어.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돼. 그리고 전자를 내놔. 얘도 왜 전자를 내놨니? 옥텟 기축을 만들어보려고 전자를 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도 뭐가 작용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결합하는 거야. 얘도 결국에는 무슨 규칙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모든 화학 결합은 얘가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 만족. 그래갖고 안정이 되려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금속 결합이 다음이나 봐봐.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 되거나 철은 이가도 존재하고 상가도 존재한다. 철을
원래 그걸로는 페럼이라고 해요. 페럼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빈혈약에 철분 빈혈약에 페럼포라가 있지. 그게 철분이라는 뜻이야. 페럼이.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양이온보다 전자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바다 위에 누가 떠 있어요?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거야. 야, 철이 전자 몇 개를 내라고 해? 하나다. 2개를 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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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이 얽히고 설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망치를 치지. 외부에 생물 주지.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밀릴망정 이 결합은 유지돼. 그러니까 철을 치면 펴져. 그리고 뭐도 만들 수 있어. 철사도 만들 수 있어. 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세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도 이게 결합이 깨지지 않고 밀릴망정 유지가 돼. 그러니까 알루미늄 뭐가 있어? 금속들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금속의 특징은?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금속의 특징은.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야, 뭐가 있어? 첫 번째. 전성, 연성이 있어.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야. 연성은 뭐야? 늘어나는 성질. 좀 뜨뜻해지고 볼까? 더워? 이 새끼들이 인삼각두를 삶아 먹었나? 네. 우리는 그랬어. 막 있잖아. 한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저 새끼는 맨날 깍두기를 먹었는데 깍두기가 인삼 깍두기를 먹었냐고. 인삼이요? 인삼이 열이 많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겨울에도 뭐 덥다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야 덥다고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야. 갱년기야. 또는 왜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갱년기는 뭐냐면 이제 호르몬이 있잖아.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분비되면서 이게 오는 거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 막 잘 울고 막 있잖아. 수다가 심해지고. 왜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남자한테도 여성 호르몬 나온다. 나와. 여자도 여성 호르몬이 준대. 남성 호르몬도 나와. 미량이지 나와.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자가 이제 나이 들면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과다하게 분비. 이게 많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좀 양이 좀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다가 울고 막 그런 거야. 센치해지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지. 시대에 늙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과정이지. 그럼 사춘기는 사춘기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쌤은 지금 그거 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울진 않아. 근데 그런 건 의학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건 아니야. 왔다 가신 거예요? 아직 안 왔어. 그분이. 자, 봐라. 전성이 펴지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어.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야. 철사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전자가 전기도 잘 전달해. 전기 열전도성이 뛰어나. 이거 다 전자 때문이야. 그리고 전자가 빛도 반사해. 그래도 광택도 나. 근데 이게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녹슬어 버리지. 그럼 이성들 다 없어져.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러잖아. 철이 녹슬면 붉은색으로 되지. 그럼 그 걔는 조금만 쳐도 부셔져 버려. 녹을 없애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녹으로 안 발현했다면 나오는데 계속 산화는 되지. 이걸 벗겨내가지고 금속 표면을 드러냈어. 그래봤자 또 이제 산화 또 진행돼. 뭐냐, 금속은 반응성이 커가지고 산화가 잘 돼. 자, 보자.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가 전부 다 뭐냐?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76페이지에 화학결합의 원리가 나왔어.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야?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려는 거지. 18쪽은 보자.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야. 얘는 무슨 규칙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 수소,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 다 채웠어. 그 다음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야. 두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웠지. 그 다음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그럼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웠지. 그러니까 얘들은 화학적으로 안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기체니까 비활성 기체라고. 이해됐지? 봐라.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 그리고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이게 비활성 기체. 첫 번째 의미가 1번이 비활성 기체. 1번이 비활성 기체야. 비활성 기체라는 거야. 1번이 비활성 기체라는 의미고 2번이 뭐야? 이론자 분자라고 써놔. 2번 옆에다가. 2번 옆에다가 여기. 이론자 분자예요? 2번 여기. 이론자 분자. 여기다. 이론자 문제요? 1원자. 그렇지. 이론자 원자예요? 1원자 분자. 일원자 분자예요? 뭐냐면 분자는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야 돼. 2개 이상이 결합해야 돼. 근데 그래갖고 2개 이상 결합해갖고 옥텟 규칙이 만족해야 돼. 근데 이 새끼는 원자 하나인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 마치 분자처럼 행동. 그래서 일원자 분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보자. 그래서 그리고 자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채워진 안정된 전자 배치를 유지. 따라서 18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윤아 18쪽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빵개. 맞죠? 빵개야.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 수가 없어. 야, 너 왜 카톡을 하고 있어? 엄마한테? 미안해. 봐도 돼? 봐도 돼? 그리고 난 확인한다. 농담해. 야, 옆에 봐봐. 비활성 기체는 18쪽은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비활성 기체로 한다. 그리고 옥텟 규칙은 뭐냐?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원소와 같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으로 한다. 단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으므로 옥텟 규칙의 예외다. 옥텟이라는 뜻은 원래 옥토퍼스 있잖아. 문어요? 옥토퍼스가 문어가 다리가 몇 개야? 8개야. 옥타곤도 8강림이야. 8개라는 뜻이야. 옥텟은. 8개라는 뜻이야. 네? 첫 번째 껍질은 2개, 나머지 껍질은 8개씩 채우잖아. 그래서 288이 채운 게 옥텟 규칙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18조 원소의 이유. 자, 헬륨이 있다. 원래 옛날에 비행선 만들 때 비행선이 이렇게 독일에서 진짜 비행선 졸라 크게 만들었어. 갖고 한 300명 탈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였어? 헬륨. 수소.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러니까 졸라 가벼워. 그러니까 잘 떠. 근데 단점이 있어. 이 새끼는 가연성이야. 네? 한번 불 붙으면 폭발해버려. 그래갖고 이게 요 뭐냐 독일에서 뉴욕까지 막 계속 간 거야. 이 여객선처럼 있잖아. 비행기처럼 운행을 한 거야. 그러다가 한번 이 수소가 폭발해갖고 다 뒤져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소 안 채우고 원자번호 2번이 뭐 헬륨. 헬륨을 씌웠어. 헬륨은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륨은 광고용 기구에 충전기체로 쓴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은 뜨거운 맛을 봐야지 정신을 차려. 선생님 지금 이거 써요. 지금 쓰지. 야, 헬륨 에드블럼 띄우다. 예전에 에드블럼도 안 보인다. 옛날에 플러스 뭐냐 비닐 구 있지. 위에 띄우는 거 프레카드 걸어가지고. 운동할 때. 그때 그런 게 다 헬륨이야. 그리고 요새 풍선은 뜨는 풍선은 뭐야? 헬륨을 집어연 거야. 그리고 가라앉는 풍선은 뭐야? 내가 직접 본 거야. 이산화탄소. 선생님 이산화탄소. 그왜 밑에다가 불 붙이고 띄우는 건 뭐예요? 아 그거는 열기구고. 아. 열기구는 뭐냐면 이거야. 이 가열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니까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러면 밀도가 적어지니까 뜯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그냥 그 헬륨만 여놓고 여기다가 헬륨만 여놓고 여기에 그 구동장치가 있잖아. 구동장치가 돌아가면서 그거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야. 이해됐어? 착지할 때는 응? 착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착지할 때는 그 뭐냐 줄을 내리면 되더라. 가까이 가. 줄을 내리면 되더라. 그러면 밑에서 잡아당기면 되더라. 왜 당기셔요? 당겨주지. 사람. 아이고 그리고 방법이 있겠지 뭐 다.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봐봐 네온 사인이 있지. 광고판에 충전기체. 그리고 아르곤은 어디다 쓰냐? 우리 이중창에 있다가 거기에다가 공기를 넣는 게 아니라 아르곤을 넣어. 아르곤을 넣으면 단열이 잘 돼. 그리고 아르곤은 또 용적 부위를 보호할 때 쓴다. 자, 이렇게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전부 다 옥텟 규칙. 화학결합에 형성되는 까닭. 원소들이 화학결합으로 형성하여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밀질이 이루어 안정되기 때문에. 야, 다민아, 왜 화학결합을 한다고? 전부 다 뭘 만족하기 위해?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해갖고 18쪽과 같이 전자배치를 이루면서 안정되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래서 18쪽 원소와 같이 안정되는 방법.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됐지.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야. 2개를 버리고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안정되는 거야.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3개지. 그러니까 3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5개를 꽂히는 것보다. 갖고 산가 양이온이 된다. 근데 15족은 원자가 전자가 5개야. 전자 3개를 얻는 게 편해? 5개를 버리는 게 편해? 3개. 아, 3개 얻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산가 음이온이 되지. 그리고 16족은 6개니까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2개를 꽂히는 게 편해? 6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그렇지. 그래갖고 전자 2개를 얻어갖고 이가 음이온이 되지. 17족은 7개니까 1개를 얻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그렇지. 그래서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 다음 보자. 이제 77페이지를 보자. 화학결합의 종류를 보자. 첫 번째 이온결합을 보자. 이온결합 봐. 이온결합 보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뭘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금속은 전자를 잃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단단하게 결합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하고 결국에는 얘들도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옥텟 규칙이야. 이해되니? 네. 그럼 보자. 이때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온을 알아야 돼. 이온. 이온의 형성이 있어. 야, 이온은 왜 형성할까? 중성인 원자가 뭘 만족하기 위해?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어? 중성인 원자가 야,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은 담이랑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내가 말했지. 원자핵은 무거워서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다 했지.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고 가벼운 누구만이 이동할 수 있다? 전자만. 전자가 근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 전자 껍질이 있다 했지. 그래갖고 전자가 모든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야. 어? 네.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뭘 만족하기 위해?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자. 첫 번째, 양이온은 주로 누구야? 금속이에요. 금속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야 잃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0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전자 하나 잃으면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2개를 잃으면 2가 양이온, 3개를 잃으면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봐봐.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은 봐라. 양성자 3개 있지. 그러면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1개. 그럼 전자 1개 있는 게 편해? 전자 7개 꽂히는 게 편해? 1개 있는 게 편하죠. 그럼 전자 하나 잃어.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만족하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G는 뭐가 되는 거야? 전자는 앞으로 일렉트론 마이너스로 쓴다. 1가 양이온이 된다. 1 먼저 쓰고 근데 2는 생략해.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 양이온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는 2개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써놔라 옆에다가. 양이온의 종류 써줄게. 선생님이. 1쪽은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1가 양이온이 돼. 2쪽은 원자가 전자 2개니까 전자 2개를 잃어가고 2가 양이온이 돼. 13쪽은 3개를 잃어가고 3가 양이온이 돼. 그럼 써볼게. 양이온들은 다 금속이다. 1가 양이온은 전자 하나를 잃는 거야. 하고 1쪽인 리튬, 나트륨, 칼륨, 은, 수소까지. 수소는 비금속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이가 양이온은 전자 2개를 잃는다. 갖고 2족이야. 누구? 칼슘, 마그네슘, 아이언, 구리 같은, 납도 있어. 이런 것들은 전자 2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위에다 쓰면 돼. 여기 위에, 그렇지. 그 위에다 쓰면 돼. 여기 위에다.
요거 상가 양이온은 13족이야. 누구야? 알루미늄. 세계 이런 것들이야. 금속들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저 지금 다 봤어요. 응, 봤어? 알아놓으면 편해. 야, 네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다 까먹었지? 근데 저 위 플러스랑 그 숫자가 뭐였는데 양이온이 된다고.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더 많게 되잖아. 일가 양이온은 전자 하나에 되는 거야. 이가 양이온은 몇 개를 이뤄? 그렇지. 상가 양이온은 세 개를 이뤄. 그리고 이제 음이온이 있다 이거다. 음이온은 대부분 비금속이야. 비금속들이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뭐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네. 뭐 만족하려고 전자를 얻어? 비금속.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왜 얻냐?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러면 봐.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다. 그러면 양성자 9개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9개 있어. 오케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7개를. 7개. 그렇지. 이제 답이 이제 잡혔네. 그러면 야 전자를 하나 얻는 게 편하겠어? 7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어? 얻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붙이가 돼.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이해되니?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게 돼. 그래갖고 일가 음이온. 이해됐어? 그러면 음이온에는 뭐가 있냐? 일가 음이온이 있어. 17쪽인 플로린, 염소, 수산화이온, 질산이온이 있어. 얘들은 뭐라고 그러냐? 원자 하나가 이온이 아니야. 원자 여러 개가 뭉쳐갖고 이온이 되지. 원자가 단체로 이온이 된다 해갖고 원자단 이온이 된다. 그리고 이가 음이온은 16쪽인 산소, 그리고 황,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있어. 자, 근데 야, 양이온은 뒤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 이름을. 근데 음이온은 뭐뭐화를 붙여. 야, 근데 염소나 산소 같이 소자가 붙지. 소자 떼고 산화이온, 염화이온.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옆에 나왔잖아, 얘들아. 옆에 나왔는데, 자, 봐봐. 이온의 이름은 봐.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뭐만 붙인다, 얘들아? 이온. 옆에 봐. 지금 거기 제일 위에. 그렇지. 이온만 붙여. 근데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 원소 이름이 소인 경우는 소를 빼고 뭐뭐화 이온을 한다. 야, 나트륨은 이른 생략에서 전자 한 개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돼. 그래갖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불러. 야, 황은 전자 2개를 얻어갖고 음이온이 돼. 근데 이때 황화이온, 산화이온, 염화이온, 소자 있으면 소자 빼고 화만 붙이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양이온은 봐라. 중성인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갖고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양이온이 된다. 마그네슘은 야,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2개를 버려. 그리고 야, 두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면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음이온들은 주로 누구다? 재현아? 비금속 원소야. 중성인 비금속들이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옥텟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면 봐라. 뭐가 나왔어? 산소가 나왔지.
산소는 원자보다 몇 번이야? 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그러면 2개를 얻는 게 편해? 6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그렇지. 그러면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2개 들어오니까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두 번째 껍질도 8개를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기축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밑에 봐봐. 주기율표에서 선생님 말했지. 자, 1족은 무슨 금속이 되겠어? 알칼리 금속이 되겠지. 2족은 뭐라 그랬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물과 공기가 물하고 반응해갖고 이 용액은 염기성이 되고 흙에서 잘 발견되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근데 1족은 뭐라 했어? 원자가 전자가 하나지. 그러니까 옥텟기축 만족하려고 전자 하나 잃고 일가 양면이 됩니다. 2족은 원자가 전자 2개지. 전자 2개 잃고 옥텟기축 만족하면서 이가 양면이 됩니다. 13족은 몇 개야? 원자가 전자 3개지. 그러면 3개 잃고 옥텟기축 만족하면서 상가 양면이 되는 거야. 16쪽은 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6개지. 옥텟기축 만족하려고 전자 2개를 얻어. 갖고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17쪽은 원자가 전자 7개지. 전자 하나 얻어가지고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전부 다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규칙 만족하려고 얘들은 전자나 잃거나 얻어가지고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민아? 빨리 갈게. 이해됐지? 몇인가요? 아니야. 야, 이온결합 해야지. 뒤까지는 해야지. 네? 여기 거죠? 여기까지 못 나가더라도 이온결합은 나갈 수 있어. 잡아. 이온결합만 하면 돼. 공결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온의 형성까지 안 봤어요. 이온결합만 보자. 이온결합 보자. 두 번째. 이온결합 한번 봐라. 말했지? 이 옥텟식을 만족하기에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옥텟규칙을 만족하려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얘들은 뭘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아? 옥텟규칙.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서 옥텟규칙을 만족해. 그래갖고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갖고 음이온이 된다. 그래갖고 금속 양이온과 플러스하고 비금속 음이온 사이는 뭐가 작용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정적이적 인력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고 결합합니다. 근데 이때 보자. 이온결합의 형성은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한 후 이온 사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적이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한 거다. 대표적인 게 누구이니? 염화나트륨 있지. 염화나트륨 있지. 그럼 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1개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11개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어.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야! 이것들아 어디로 보고 있어? 야 너희들이 단체로 지금 저 누구냐 준수하고 접선하고 있냐? 네? 아니 농담한 거야. 얘는 옥텟식 만들어서 전자 하나 잃어버려. 그러면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얘는 일가양이온이.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됩니다. 갖고 내용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옥텟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제 하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이해됐어? 그리고 자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야. 그러면 야 양성자 17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다민아, 네. 원자번호 17번인 염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 6개. 그렇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얘는 전체 하나를 얻어. 그러면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아니지. 전자 하나 얻었잖아. 아. 이렇게 옥텟 규칙 만들어가지. 8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자. 그러면서 음이온이 돼. 그러니까 음이온.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해. 봐. 이렇게 표시해. 마이너스지. 그러면서 얘가 와. 이제 이온계열의 흥분돼. 어떻게? 잡아라. 따라서 이렇게.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든다. 이해됐어? 근데 염소는 야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야 앞에 거는 나트륨이야. 그러면 나트륨 얘들은 나트륨 양이온하고 얘가 얘한테 전자 주면서 쟤는 일가 양이온입니다. 얘는 맥가 음이온입니다. 일가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니까 이들 사이에 정기력이 작용해요. 정기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서 얘들이 공간상에서 계속 이렇게 결합하면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염화나트륨이다. 어? 봐봐. 야,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하면서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하나를 잃고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기 위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면서 일가 양이온이다. 염소는 17번이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갖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일가 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이 되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것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예. 넘겨. 근데 봐라. 여러 가지 물질의 이온 결합의 형성의 결합 모형에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잘 들어. 마지막이니까. 자, 근데 야, 쓸 때는 얘들아 봐봐. 쓸 때는 뭐 먼저 써? 양이온부터 써. 네.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 음이온부터 읽어. 염소고 나트륨이잖아. 근데 소자는 빼버린다 했지.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이거 봐. 여기서도 야,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읽지. 네. 나중에 쓰지. 근데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 음이온부터 읽어. 산화 마그네슘. 근데 이때 모든 화합물의 총 전하량의 합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일가 양이온이고 얘가 일가 음이온이지. 합이 0이지. 얘는 1대1로 결합하고. 그리고 여기도 얘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1대1로. 근데 1은 생략한다. 그러면 양이온 먼저 써주니까 자 1대1로 결합하면 양이온 먼저 써줘. 마그네슘은 야 원자번호 12번인데 원래 전자 12개 있어야 되는데 옥텟 만들려고 전자 2개 잃어버리고 맥가 양이온입니다. 이가 양이온. 산소는 원래 원자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어. 2개 부족하니까 전자 2개를 얻어. 가지고 둘 다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 대운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러면서 얘는 전자 2개 얻었으니까 이가 음이온입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됐어? 근데 자 봐봐. 세 번째 누가 있어? 염화칼슘이 있어. 제설제. 염화칼슘 봐라. 얘가 몇가 양이온이야? 이가 양이온. 얘가 1가 음이온이야. 근데 선생님이 담이나 봐.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총전환압이 0이 돼야 된다 했어. 네. 근데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지. 네. 그럼 얘가 몇 개 필요해? 맞지? 2개. 2개 있으면 되지. 네. 그러면 합이 0이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1개고 얘는 2개가 필요해. 그래서 뭐가 됩니까? CaCl2가 됩니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봐봐. Mg 뭐냐? MgCl이지. 그럼 얘가 또 2가 양이란 말이야. 얘가 1가 음이니까. 그러면 얘는 몇 개 필요한 거야? 얘는 2개 필요하고 얘는 1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MgCl2가 되는 거야. 이때는 양이온이 하나지. 하나인 놈을 가운데다 쓰고 2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양쪽 끝에다 쓰는 거야. 염소를 양쪽 끝에다 쓰고 칼슘을 가운데다 쓰는 거야. 1대1로 결합하지. 그러면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비율이 틀리지. 그러면 하나인 놈을 가운데다 쓰고 2개인 놈을 어디다 둔다? 양쪽 끝에다. 봐. CaCl2는 봐봐. 하나인 칼슘을 가운데다 썼지. 그리고 2개인 염소를 갖다가 어디다 썼어? 양쪽 끝에다 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대1이면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면 돼. 근데 1대2면 하나인 놈을 가운데다 쓰고 2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쓰면 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전자가 몇 개가 돼? 두 번째 껍질에 얘는 마그네슘하고 산소는 8개가 돼요. 근데 이제 칼슘하고 염소는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돼? 8개가 되는 거야. 그 옥텟 기출 맞춰가는 거야. 이해됐냐? 오늘 여기까지? 자, 가민님. 네? 쟤도 그게 지속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어. 공부에 대한 지속력. 그렇지, 다민아. 네. 집중도가. 집중한 시간 기다려봐요. 뭐라고? 아까 아침에 첫 번째는 1교시는 네 집중을 잘하더만. 세연이 오늘 배운 거 모르고 있어? 괜찮아? 세영이는? 준서는? 쌤 혹시 저 물티슈 하나 써도 돼요? 써? 마음대로 써. 야, 그리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 받았냐? 아니. 안 받았어? 아니, 학원에서 안 줬대. 아까 줬어? 파일. 여기 시험지 같은 걸 담는 거야. 안에 있는 겁니다. 쓰세요. 유용하게 쓰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준서는 뭐냐면 일요일날 담임이하고 같이 클리닝 오면 돼. 그러니까 클리닝은 뭐냐면 네가 숙제한 거 안 해왔으면 그때 풀고 다 해왔으면 선생님한테 클리닝 선생님 따로 있으니까 문제 달라고 해갖고 더 풀어. 왜 그러냐면 지금 쌓인다. 지금 안 하면 다음에 3월달 때 갖고 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몇 시에 올 거야? 담임 일요일날. 토요일날? 네. 일요일은 토요일이 더 너무 그래? 우리 토요일날 2시에 와. 2시 아니면 3시에 와. 그 시간만, 이번 주는 그 시간만 할 거야. 너는 일요일날 올래? 토요일날 올래? 그냥 그러면 3시에 여기로 와. 교실로 와.